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조상호 변호사님,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일단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그 특검법을 이제 대통령께 송부하죠. 네. 송부하고 그럼 대통령이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인가요? 20일 내에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재의결 요구를 할지 아니면 공포를 할지. 그리고 만약에 공포를 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국회의장이 다시 받아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른바 재의결 요구, 우리가 얘기하는 거부권이죠.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대통령이 하시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포되는 것이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의결 시에는 국회의 3분의 2, 그러니까 의안 네. 3분의 2의 예. 동의가 필요한데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투표는 그 이전에 법안 투표하고 달리 당연히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재의결이 되면 그때는 특검법이 그대로 송부되고 이제 대통령에서 자동 공포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분적 법률이라는 거의 관점으로 보면 특검법은 다 처분적 법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인가요? 그분이 이른바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 특검 때문이에요. 근데 특검이 처분적 법률이어서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독소 조항이라는 그 조항들도 그때 다 특검법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본인들이 그런 특검이 여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스스로 국민적 인기를 얻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들이 할 때는 아주 선의로운 법이어서 아주 좋은 법이고, 이제 본인들이 그 특검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이 놓이게 되니까 이거는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동의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림을 봤는데 대략의 시간표를 봤을 때 네. 이게 총선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서 이렇게 70일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표를 고려해 두신 걸로 볼 수 있는 건지요? 저희가 예. 애초에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네. 이 특검법이 처음에 올라온 게 그러니까 올해 4월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대통령의 이른바 측근이라는 이유로 동의를 예전에 드루킹 특검 때 해줬는데,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해줬다면 수사 끝나고 혐의가 있어서 기소를 할지 무혐의가 정말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한 결론까지 이미 가을이면 다 끝났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까지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총선에 임박한 시점에까지 몰고 온 건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지금 정부에서 검찰권을 행사해서 수사 타이밍과 시점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 상황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몰고 오게 된 거고요. 지금 아까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전국 선거에서 이렇게 코앞에서 하는 경우가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심지어 민주당은 동의하고 협조를 해줘서 지난 2018년에 드루킹 특검을 지방선거 직전에 통과시켜줬습니다. 2018년 5월 21일 날 통과됐어요.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약에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면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오히려 이걸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질질 끌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동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점과 함께 법에 독소 조항도 있다라는 게 여당의 주장인데요.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떤 게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 특검은 전부 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 특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특검은 예전에 있던 것과 다 똑같지 않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옛날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 특검 같은 경우는 그때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내용도 보면 특검 이 임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특검에 대한 이제 브리핑이라든지 당시 그런 것들은 이번 특검법에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그냥 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혼자 통과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특검이라는 것은 정말 비정상적인 겁니다. 왜냐? 현재 어떤 경찰과 검찰이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선 도저히 수사할 수 없거나 권력의 어떤 영향 때문에 수사할 수 없었던 아주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미 최강욱 의원이 이걸 뭐 고발을 해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발도 이제 사실은 민주당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바로 패스트트랙을 올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특검법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패착이라고 보는 이유가 결국 특검을 누가 선정하느냐를 놓고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 사람 그렇죠. 두 사람 추천하면 대통령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역대 특검들은 보면요, 일부 특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법이 만약에 지금 야당에서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조금이라도 얻으려면 사실상 일반적인 특검법을 했다라 그러면 아마 여당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특검과 특검보, 그다음에 뭐 40명이 되는 검찰 수사관 등등 전부 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야당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특검이 매일 이런 상황을 피해 사실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피해 사실 공표 못 한다고 굉장히 규정을 강화해서 기소장까지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매일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시점도 보면 딱 지금 총선 시점과 맞춰서 패스트트랙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것들은 여야가 어떻든 간에 합의를 해서 특검을 이뤄내야 되는데 자신들 그냥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 놔놓고 하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시점은 딱 총선 시점하고 맞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추천해서 야당이 그냥 통과해서 특검을 만들고 아주 극단적인 예로 들면 지금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특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민변 출신들 다 특검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브리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은요. 해봤더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짜뉴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총선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특검에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근데 나중에 총선 끝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을 선거, 즉 국민의 선택권을 결정하시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수사 범위 문제를 두고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각종 수사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도 특검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객관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데 민주당 네. 하는 걸 보면은 특검을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특검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그 특검법 찾아봤거든요. 예. 수사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많은 국민들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건만 수사 대상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2조 1호에 보면은 네. 주가 조작 관련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이게 장내 거래든 장외 거래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코바나 컨텐츠 전시 관련해가지고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3호에 보면 뭐냐면 그러한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무슨 백이든 뭐든 뭐 나오면은 그냥 계속 나와가지고 언론 브리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애당초 쌍특검이었잖아요. 그런데 쌍특검 중에 다른 한 특검인 그 50억 클럽 이 특검과 관련해가지고는 처음에는 다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합의해가지고 특검을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오로지 민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버전을 보고 야 이거는 민주당이 정의당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싹 바꿔가지고 뭐 여기에 정의당을 끼워 넣은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맨날 특검이나 특검보가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오늘 뭘 입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뭐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정말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총선 끝난 다음에 특검 하자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충분히 수긍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또 선거 이후에 특검을 실시한다는 조건부 수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특검법은요.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제 의결권을 갖다 행사할 때는 오로한 아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다음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아이 정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진짜 특검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가 언제부터 문제가 됐는가? 2019년 7월부터 문제가 됐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였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자를 검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민정수석하고 그 밑에 있는 최강욱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3, 4년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아주 거대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특검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야당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당은 한 전 장관이 특검법을 받는 게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상우 변호사님, 네.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조율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조율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의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과거에 드루킹 특검에 다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 드루킹 특검이 왜 그렇게 정해졌냐?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이 소속한 교섭단체한테는 추천권을 배제했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만큼 대통령과 가까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에게 추천권을 안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법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드루킹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제안할 때는 지극히 합리적인 법이 왜 지금 김건희 여사 법에서 오니까 갑자기 불합리한 법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때도 일일 브리핑 관련 제도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그 드루킹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해서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이른바 선거에 임박해지는 시점을 만들어낸 건 스스로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는 수사 다 일단은 취소하고 공소 취소하고 구속 취소하고 그다음에 총선 끝나고 하자고 하면 동의하겠습니까? 그거는 국민의힘도 동의할 수 없지만 국민도 동의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끌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를 끌어서 지금 이 시점에 온 겁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한 최대치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두리 내에서 그걸 통과시켜서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김혜경 여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혜경 여사 건 관련해 가지고 특검 도입하면 돼요. 저희는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 법과 네. 초밥 특검 하시죠 뭐. 자, 중요한 건요. 네. 지금 여러 말씀하시는데 한동훈 장관이 수정해서 협의하자 안 받을 거예요,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걸 재의결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여당의 표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지금 우려가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28일 날 상정하고 이제 연말 연초에 아마 재의결을 붙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재영입위원회를 넘어서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네.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적격 부적격 판정도 하고 누구는 뭐 물갈이를 한 해 만에 하면서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지만 민주당이 이거를 1월 중순까지 재의결 투표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연 국민의힘에서 일사불란한 이런 그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의문 부호가 하나 찍히고요. 한동훈 새 비대위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민을 좀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여론의 향배,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올 겁니다. 그 마냥 무시하기도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네. 최강욱 의원은 특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적을 가지거나 가졌던 자, 그다음에 공직선거에서 출마했던 자는 아예 그 특검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더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최광욱 전 의원은 지금 변호사 자격이 정지돼 있어요. 예. 그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앞으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